메가도우즈 요법은 하루에 권장량보다 훨씬 그 이상을 먹는 거고 1000에서 2000mg을 먹는 거예요. 저렇게 먹었을 때 미백 항산화 쪽에 기능을 한다. 그리고 콜라겐을 합성해준다. 그럼 콜라겐을 또 먹어줘야겠지.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아미노산을 일단 먼저 먹어주고. 여러분, 한강에서 지금 자리 피고 앉아있는데 와, 날씨 너무 좋잖아. 햇빛 아래는 따뜻하고 그늘에는 서서한 날씨. 지금 너무 행복해요. 행복함이 느껴지나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양제 메가도우즈 언급 살짝 했는데 엄청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그 메가도우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영양제를 좀 챙겨 나왔어요. 하루에 좀 챙겨 먹는 피부 영양제거든요. 피부 쪽만 챙겨왔으니까 그걸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 약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회사도 그렇고 최근에 대학원도 다니고 있고 그리고 워낙 그냥 뷰티 이런 거 관심이 많으니까 스스로 아름아름했던 그런 지식들이 막 쌓여있는 것 같아. 저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나 약사 선생님이 아니라서 개인적인 경험과 후기라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자고 일어나잖아. 오빠가 영양제 루틴을 한 날과 안 한 날을 알아. 근데 그거를 너 어제 영양제 먹었지 이게 아니라 너 오늘 피부가 왜 이렇게 좋아? 이걸로 시작해 아침에.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싶어서 이걸 주변에는 많이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거 너무 기분 좋다. 비타민C 메가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일단 비타민C 자체는 여러분 수용성 비타민이에요. 몸 안에서 흡수되고 나머지는 배출이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을 엄청 많이 먹는다라고 했을 때 내 몸에 이상이나 아니면은 막 과한 반응이 없는 이상 크게 막 부작용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물론 미친 듯이 많이 먹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 비타민C를 가지고 메가용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몸 안에 쓰이고 나머지는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타민C 메가용법은 흔히 우리가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비타민C 권장량이 있는데 그 권장량 이상으로 먹어주는 거고 1000mg에서 2000mg 그 정도 사이를 먹는 걸 좀 권장을 하고 있고 메가용법으로는. 근데 이게 안 정해져 있어. 왜냐면 사람마다 그 비타민C를 먹었을 때 막 위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속 쓰리는 분들도 계시고 안 맞는 분들도 계셔서 그냥 보통은 1일 권장치보다 조금씩 증량해가면서 자기한테 맞는 요법을 좀 찾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효과를 좀 보려면 그래도 1000에서 2000 사이 한 1500 정도는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지금 한 3달 거의 돼가는 것 같아요. 안에서부터 밝아지는 느낌이야. 불 켜놓은 느낌 있잖아. 피부 안에서 약간 그런 느낌으로 투명해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먹는 비타민C 드셔도 되고 다른 거 드셔도 되는데 저는 가루 형태로 먹거든요. 그게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저는 가루 형태를 먹어야 의미가 있다고 하던데 그건 왜 그런 거야? 제형별로 흡수율이라든지 이런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고 아마 이렇게 뭉쳐놓고 하다 보면 부영제가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부영제가 조금 덜 들어간 가루 형태 그걸 좀 먹으라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통으로 아예 가루를 먹고 있는데 밤에 스푼에다가 올려서 이렇게 털어놓고 물 바로 먹어서 꿀떡 삼켜. 근데 이거를 제 친구한테 많이 추천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먹는지 보니까 이걸 물에 타 먹더라고. 그럼 배부르고 너무 쉬어요. 그래서 그냥 스푼에 퍼서 입에 넣어서 바로 물 먹어서 고체가 돼가는 그 상태 있잖아. 가루에다가 물 섞으면 그 상태로 그냥 꿀떡 넘겨버려야 돼. 그래야 좀 편하더라고. 저는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C 여러분 한 번에 먹지 말고 나눠 먹어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몸에서 흡수되고 나서 배출이 되잖아요. 그때 배출이 되다 보니까 화장실에 가면 나눠서 먹으면 흡수되고 배출되고 하면서 혈중의 농도가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은 이걸 좀 12g을 먹을 거다 이러면은 4g씩 나눠 먹어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한 번에 퍼먹습니다. 뭐든지 꾸준히 먹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비타민C가 자외선 차단 효과 있지, 거기다가 항산화 작용하지. 여기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들은 비타민C 요구량이 되게 높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되게 좋고 미백 쪽 좋고 활력이나 이런 부분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 영양소니까 비타민C는 저렴한 금액으로 효과를 느낄 때 상당히 좋은 영양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지. 총 5개예요. 짠, 짜자잔, 짜자잔. 요렇게 있고 그리고 요렇게까지 빠르게 효과를 보는 걸 보면 5개 조합이 되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나는 엄청난 확신을 갖고 있다는 사실, 나의 루틴에.
밤에 먹어도 되고 아니면은 식후에 드셔도 돼요. 저는 식간이랑 식후에는 그냥 건강영양제 먹고 자기 전에 보통 피부 관련된 영양제를 때려놓고 자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밤에 자기 전에 하는 나이트 루틴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나 진짜 잔주름이 없거든. 나 진짜 맞아. 잔주름이 없지. 관리를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잔주름에 좀 강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확실하게 이제 콜라겐에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거든요. 유산균도 여러분, 그러니까 유산균을 먹고 유산균의 먹이까지 먹어주고 유산균의 대사성분까지 먹어주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콜라겐도 콜라겐 먹고 콜라겐을 생성해주는 성분도 먹어주고 막 이렇게 먹었을 때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다 공유해도 되나요? 이거 영업 비밀인데 어따 영업할 건데. 이거 영업 비밀인데 이렇게 다 공유해도 되나요? 자, 일단 처음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 요겁니다. 누트라코스. 이게 원래 외국 회사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 회사의 약간 기술력을 가지고 그대로 한국에서 만드는 거라 하더라고요. 피부과 원장님이 좀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먹었는데 좋은 거 같은 거야. 그래서 루틴에다가 끼워 넣은 거죠. 왜냐면 이 제품이 그 콜라겐이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그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이어진 거잖아. 얘가 아미노산의 집합체예요. 콜라겐이 생성되기까지 필요한 가장 작은 단위를 채워주는 개념인 거야. 내 공식에 따르면 그냥 아예 완제품을 먹는 게 아니라 가장 핵심부터 차곡차곡. 그래서 이 누트라코스는 공복에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유산균이랑 먹어도 되고요. 아니면 속이 좀 많이 비었다 하면은 자기 전에 그냥 드셔주셔도 돼요. 액상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냥 머리로 생각했을 때 콜라겐 이렇게 완성된 걸 먹는 게 아니라 가장 작은 단위부터 먹어줌으로써 뭔가 더 탄탄하게 채운다라는 느낌으로 이제 이 제품을 먹어주고 있고 그 다음으로 먹는 게 바로 짠! 이거 알아? 저번 브이로그에서 봤어. 맞아. 제가 아침에 식초에다가 타먹는 콜라겐의 제너레이터라고 해서 콜라겐 생성을 도와주는 성분이에요. 임상들 보면 콜라겐이 좋다 이런 내용들을 되게 많이 안내를 해주잖아요. 인체 내에서 콜라겐을 합성하고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 콜라겐이 관절에도 있고 뭐 피부에도 있고 여기저기 있는 건데 그 콜라겐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거지. 근데 그 몸에 있는 콜라겐이 실제로 생성이 돼야 되잖아. 나이를 들면서 콜라겐 빠진다는 얘기 많이 듣지? 1년에 1%씩 빠진다는 얘기 그치? 들었어.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생성하는 게 조금 저하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먹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체적으로 생성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콜라겐 제너레이터 들었을 때 와, 너무 신박하다. 내 안에 있는 자체 콜라겐을 그냥 생성해내는 제품이구나 하니까 그냥 일반 콜라겐 먹기 전에 얘를 또 같이 먹어주면 시너지가 날 거잖아요. 그래서 먹어주는 거예요. 액상이에요. 이걸 한 5방울에서 6방울 정도를 물이라든지 아니면 어디다가 이렇게 떨어뜨려서 먹는데 이거 외국에서 되게 인기 많거든? 우리나라는 별로 안 알려져 있는 것 같은데 처음 들어봐. 근데 이게 외국에서는 거의 1등이에요. 피부 영양제 중에서. 저도 뷰티 유튜버 때문에 알게 된 제품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 맛이 없어. 음식물 비린 쓰레기 맛 같은 게 나. 두 방울만. 한 방울? 에이, 한 방울 맛도 안 나. 맞나?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먹냐면 식초에다가 타 먹거나 아니면 비타민C 가루 위에다가 올려서 5방울 떨어뜨리면 되게 동글동글한 구형이 돼.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때려 넣어요. 비타민C가 되게 시기 때문에 그 맛에 완전하게 그냥 없어지거든. 이것도 잔주름이라든지 아니면 피부 결이라든지 탄력감? 이런 데 도움이 많이 되는 느낌이에요. 콜라겐은 그 부피가 되게 중요하대. 촘촘하고 막 탄력이 있으려면 부피감이 꽉 차 있어야 되는 거지. 느슨해지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실리카가 딱딱딱 잡아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뭔가 탄력에 좀 도움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으로 콜라겐도 또 먹어줘야 되겠죠. 약간 이 개념이야. 유산균 먹을 때 유산균 먹이 먹고 유산균 대사산물 먹는 이 개념이지. 뭔지 이해되세요? 그냥 확실히 그냥 빠질 틈이 없게 만들겠다. 절대 콜라겐이 빠져나갈 틈이 없고 내 안에서도 생성을 해내고 그 다음에 그 너의 가장 필요한 가장 작은 단위까지 촘촘하게 채워주겠다 이 개념이지. 기초공사 깔고 포장도로 그렇지. 깔고 그 위에다 그치. 건물 올리고. 그래서 제가 먹는 제품은 이거. 원래 제가 여기 제품에 슈퍼콜라겐을 먹었었어요.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근데 슈퍼콜라겐이 갑자기 이슈가 있더라고. 그때부터 슈퍼콜라겐을 끊고 다른 콜라겐들을 막 찾아 헤맸는데 체감이 잘 되는 제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네오셀의 마린 콜라겐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배우고 공부한 바로는 콜라겐은 엄청 고가 이런 건 굳이 먹지 않아도 괜찮다. 진짜? 금액대별로 막 이게 좋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본인한테 좀 맞는 제품들이 있는 것 같아. 그 용량을 좀 적절하게 먹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한 2,000에서 한 3,000 사이는 꼭 먹어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정도 사이를 꾸준하게 드셔보시면 효과를 받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미 아미노산 먹고 콜라겐을 생성해주는 애까지 먹어주잖아요. 그래서 얘는 정량을 먹진 않아요. 4알까지 먹으라고 하거든요. 이만해요. 이걸 4알을 먹으라 그러면 나는 이거 한 알씩밖에 못 남기니까 물을 진짜 한 컵 이상을 먹어. 피부 영양제 먹을 때. 그래서 피부가 더 좋아지는 건지도 모르겠어. 저는 보통 3알, 2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C 메가도스 영상 찍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콜라겐을 많이 가져왔나. 비타민C 메가요법을 내가 알려주게 된 이유가 사실 피부 좋아졌다, 피부 밝아졌다 얘기하면서 알려주다 보니까 내가 먹는 걸 다 쏟아내게 된 거지. 짜잔. 끝이 아닙니다. 얘까지 먹어줘야 돼요. 얘는 왜 먹어야 되냐면 그 멜라닌 있잖아. 우리 피부 안에 있는 그 멜라닌의 색소를 조금 옅게 해주는, 진하게 가지 않게 방지해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하거든.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항산화 역할도 되게 크게 하는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동안 피부 막 이런 거 될 때 콜라겐, 비타민C 챙기는 것도 좋지만 L시테인으로 항산화 효과까지 또 같이 보면 좋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여기다 원래 나는 비오틴도 먹어. 비오틴도 단백질 합성을 도와주는 비타민 B군이거든요. 근데 이건 피부만이야. 건강 관련된 건 또 따로 있지. 코큐테, 뭐 오메가3, 뭐 비타민 D.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약이 좀 별개로 좀 나눠져 있는 편이고, 그래서 피부는 저녁으로 몰아놓은 거지. 근데 그게 의외야. 비싼 거 안 먹는 거가. 아니 원래 그렇게 해봤죠. 다 해본 거야. 그리고 정착을 한 거지. 이제 30 몇 살 돼서 이거 좋아요 저거 좋아요 막 저거 좋아요 막 하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땐 자기한테 맞는 게 있고 그게 꼭 제품의 가격과는 크게 상관없다라는 거. 근데 이건 비싸. 뉴트라코스 비싸고 바이오실도 싸진 않을 텐데 이런 건 특허 성분이잖아. 그러니까 비싼 값을 줄 수밖에 없는 거지. 내가 이런 거 설명하면 앞에서 과부하 걸려있다? 자, 1분 정리. 1분 안 돼. 30초. 시리야, 타이머 30초 맞춰줘. 자, 비타민C 메가도즈 요법은 하루에 권장량보다 훨씬 그 이상을 먹는 거고 1000에서 2000mg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었을 때 미백 항산화 쪽에 기능을 한다. 그리고 콜라겐을 합성해준다. 그럼 콜라겐을 또 먹어줘야겠지. 콜라겐은 단백질의 일종이기 때문에 단백질의 가장 작은 단위인 아미노산을 일단 먼저 먹어주고 그 다음에 콜라겐을 자체 생성할 수 있도록 바이오실을 먹어주고 거기다가 직접 투여해주는 콜라겐까지 먹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마지막으로 이제 미백 쪽으로도 그 아미노산의 일종인 L시스테인까지 같이 먹어줘서 출구 없고 빈틈없는 피부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근데 나는 그런 스타일이야. 맨날 신경 쓰는 거 너무 귀찮고 1년 거 한 번에 모아가지고 피부과 가서 리쥬란 받거나 리프팅 한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피부에다가 실을 넣어가지고 땡겨. 그러면은 피부에 이렇게 상처가 나지. 그럼 상처가 재생을 하잖아. 재생을 하면서 탄탄해지는 거거든. 그럼 그 재생을 할 때 뭐가 생성돼? 콜라겐이 생성되거든. 근데 콜라겐이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저하가 돼. 생성이 저하가 된다고. 콜라겐을 생성해주는 또 성분들이 있어야 생성되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차이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게 누구는 콜라겐이 되게 많이 생성이 되니까 막 금방 잘 차오르는 것 같은데 누구는 안 돼. 아니 봐봐 콜라겐만 먹는 사람도 있잖아. 효과 없대. 그러면 비타민C 먹어봐. 합성 도와주니까. 그것도 안 돼? 그럼 일단 아미노산도 같이 넣어봐. 단백질.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돼? 그럼 콜라겐을 차라리 자체적으로 생성해볼래? 미백이나 다른 기타 아미노산 필요하면 L시스템까지. 이렇게 피부 영양제는 여러분 끝이 납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보신 비타민C 메가 용법은 별거 없다. 그냥 용량을 조금씩 증량해 보는 거다. 그거에 두려움을 갖지 말아라. 왜냐?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다 배출이 되니까 나한테 쓰일 만큼만 쓰이고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무조건 영양제 같은 거 드실 때는 꾸준히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만. 어떻게 비타민C 메가용법을 처음 들어? 아니 만약에 그럴 수 있어. 아니 내가 너무 이쪽에 치우쳐서 생활하고 있어서 그런 건가? 익숙한 건가? 있는데 바빠서 몰랐을 수도 있어. 죄송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